오늘의 주인공은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로마의 시민을 홀린 요부고 탕녀로 모든 남자들이 다 엮이게 되니까 뭐 어떻게 생겼길래 혈통적으로 따졌을 땐 백인이 맞다. 또 남자를 초면에 빠뜨리는 마녀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혹사 감독판 다시 쓰는 음모론의 변영주. 심용환입니다. 네. 당신욕 간사이도 그렇고 이 감독판도 그렇고 시즌2까지밖에 지금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심 작가님 혼자 아까 대기실에서 시즌6 쓰고 계셨어요. 아, 제가요? 네,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오늘도 한번 즐겁게 여러분들과 우리 심탕정 연쇄탐정입니다. 네. 재밌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클레오파트라입니다. 되게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 클레오파트라의 콧대가 조금만 낮았어도 뭐 인류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당시 가장 힘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로마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 두 명이나. 두 명이나 홀딱 반에 쓸까. 클레오파트라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보통 이미지가 좀 정형화되어 있죠. 그래서 검은색 막 칼 단발, 막 일자 앞머리에 막 짙은 눈화장, 화려한 이집트의 전통 드레스, 그 벽화에 나오는 클레오파트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니카 벨루치가 떠오르고요. 그렇죠. 옛날에 그 아스테릭스인가? 무슨 영화에서 아스트릭스. 한참 제가 모니카 벨루치에 푹 빠져 있을 때인데 최고죠. 모니카 벨루치는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그냥 무조건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렇죠. 그러나 저에게 클레오파트라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죠. 63년도 작품, 1963년, 그러니까 저 태어나기도 전에 진짜 오래됐네요. 나왔던 영화인데요. 리즈 테일러 언니는 정말 그 언니 영화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언니 영화예요. 그녀를 위한 그 당시의 제작비가 4,400만 달러. 어벤져스 엔드게임하고 맞먹어요. 엄청나게 화려할 수밖에 없었고 이 영화에 보면 수많은 엑스트라들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중에 그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정말 실제 사람들 다 모은 거예요. 그 뒤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조금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추석만 되면 한때 이걸 틀었거든요. 왜냐면 영화도 길단 말이야. 추석 연휴 기간에 이틀을 이걸로 굳힐 수가 있어요. 이 영화를 때문에 사실은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전형화돼 버렸죠. 엘리자베스 테일러건 모니카 벨루치건 클레오파트라 역을 맡았던 배우들은 백인이라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야, 이집트의 파라오잖아. 이집트는 아프리카인데 적어도 유색 인종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완전 화이트 와싱 아니냐. 그런데 실은 클레오파트라의 혈통을 따져보면 백인일 확률이 크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클레오파트라는 왕비가 아니고 왕이죠. 여왕. 여왕. 네. 이집트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여왕이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그가 이제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인도 북부 일대까지 다 점령을 했잖아요. 그는 이제 30대 초반에 죽지만 그의 후계자들이 생존을 해서 그 일대를 다 나눠 갖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집트부터 이제 근동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거든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의 귀족인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계열이 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위치는 이집트 쪽이지만 혈통적으로 따졌을 땐 백인이 맞다. 이분들이 또 이상하게 지네끼리 계속 결혼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남동생이죠. 남동생하고 공동황제가 됐는데 그리고 둘은 부부죠. 친남매인데 부부야. 자꾸 근친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혈통이 비상식적으로 순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따지다 보면은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증조 할머니는 시리아 쪽 공주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굳이 피부색을 추론해 보면 좀 아랍 계열의 피부와 인상과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근데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아프리카 이꼴 흑인.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 그렇죠.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굉장히 큰 대륙이고 그러니까 이집트부터 시작해서 모로코까지 북아프리카는 사실상 유럽 역사나 그게 아니면 근동 역사랑 관련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이집트 하면 뭐 피부색은 이래, 역사는 이래 이렇게 단일 민족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결론적으로는 클레오파트라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인종인지 구분하는 것도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저희가 제작진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괜찮아. 그 기분에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기분이야. 오늘까 그 기분이야. 시즌 6? 오케이. 사실은 클레오파트라라는 것도 그녀만의 이름은 아니죠. 그렇죠. 얘네는 이름을
할머니도 클레오파트라고. 그 이유가 뭘까요? 유럽이나 근동 쪽에서 이름 장명하는 거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를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이름이 반복화되는 경향이 많아요.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클레오파트라 7세잖아요. 네 엄마가 클레오파트라였으니까 너는 클레오파트라의 딸이다. 성을 갖고 본관이나 특정 시족을 구분하는 문화가 또 한중일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반응 좋은데?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재미있는 일화는 얼마 전에 한 10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드디어 예수의 무덤이 발굴이 됐다. 그 증거가 뭐냐면 관이 나왔는데 관에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 예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 그럼 진짜 진짜잖아. 예수 전 세계 기독교가 충격을 받았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는 남자가 인구의 절반,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여성 인구의 절반, 예수라는 아들이 인구의 절반 이렇게 돼서 그렇죠. 그것을 특정할 수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어. 지금 태어난 걸 다행으로 여깁시다. 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빠른 이해를 위해서 당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이 얘기가 크게 화제가 된 건 로마 때문에 그래요. 로마가 공화정에서 황제정으로 가는 그 기간에 모든 남자들이 다 클레오파트라랑 다 엮이게 되니까 진짜 재밌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로마는 당시에 이제 카이사르가 로마의 유일한 1인자가 됩니다. 승리의 와중에 클레오파트라랑 눈이 맞는 사건이 그치. 1차로 벌어진 거죠. 카이사르가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이집트로 가더니 그때 클레오파트라는 애매해. 왜냐면 자기 남동생이죠. 남동생하고 공동황제가 됐는데 남자의 뒷백들이 클레오파트라를 몰락시키려고 하면서 얘는 되게 위험한 상황에서 둘이 딱 좋아하는데 그것도 되게 유명한 썰이 있죠. 그냥 만나지 않아요. 양탄자 아내. 실제로 궁궐에 들어갈 방법을 찾다가 한 수단으로 이렇게 메고 들어오죠. 이렇게 네, 메고 들어와. 메고 들어와서 푸룩 하니까 이제 아름다운 여인이 푸룩 나오면서 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푸룩 푸룩 짠. 카이사르가 보고 반했더라. 클레오파트라가 대단히 영리한 사람인 게 카이사르 입장에선 제일 편한 게 그냥 여기서 왕조를 해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그녀가 분명히 설득했을 거라고. PTV 준비해갖고 USB 딱 꼽아갖고 자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클레오파트라랑 동맹을 맺었을 때 장점 8가지 들어갑니다. 자, 1번 스와트. 쫙 설명을 한 거 아니야. 그냥 보고 미모에상 넘어간 게 아니라 카이사르가 감동을 받은 건 그녀의 지혜로움이었다는 거죠. 야 이렇게 들어오네? 대단하네. 그리고 어떤 그 이후에 만나보니까 되게 매력적이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거야 분명히. 프레젠테이션을 분명히 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걸 통해서 결국은 클레오파트라는 여왕이 되면서 이집트의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카이사르도 그걸 통해서 사실상 이집트를 접수하고 이집트를 접수해야지만 더 동방으로 진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방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권력도 누리게 되고 실제로 둘의 그런 사랑이 있었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데 상당히 이해관계에 타협이 있었다는 거죠. 폴리티컬하게 로맨틱한 거지. 너무나. 그랬는데 이제 카이사르가 죽어버려. 갑자기. 그것도 암살을 당했네.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클레오파트라랑 카이사르의 인연이 끊어지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카이사르의 여러 이제 부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능했고 아주 매력적이고 운동 좋아하고 싸움 잘하고 그 친구가 이제 안토니우스죠. 아주 명장군. 그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만나는 그 첫 장면 되게 영화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네. 저 멀리서 여왕 전용선 눈부시는 황금배 여신처럼 하면서 배가 싹 오니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하면서 보고 그 모습이 이제 완전 충격을 받는 거지. 미술 감독을 한 거잖아. 클레오파트라가 연극을 보여준 거잖아. 나랑 함께하는 순간 네가 향유해야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런 거야.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클레오파트라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클레오파트라 입장에선 카이사르가 가졌던 힘을 안토니우스로부터 계승하게 되면서 본인이 여왕으로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니까 자신의 어떤 목적을 그대로 관철을 시킨 거죠. 이 부분이 정말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참 사실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고 당시 이집트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곳이에요. 최고의 수출국이고 돈은 당시에 맞아요. 제일 부자. 현재 남아있는 기록을 보면 약 연간 은으로 15,000 타렌툼 정도를 거둬들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연간 현금 수익이 4천억 이에요. 지금 따지면. 그냥 세금으로 순수하게 걷는 것만. 세금이 4천억이야. 순자산이 국고의 순자산이 현 시세로 110조. 당시에 포브스에서 하는 세계 부자 랭킹 1위가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러니까 SBS 시가총액이 7,900억이래요. 클레오파트라가 SBS를 130개 살 수 있겠지만 한 개도 안 살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저는 SBS를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굳이 비교해 보면 이 당시에 이제 카이사르가 어렸을 때 해적한테 납치를 당했던 적이 있대요. 맞아요. 근데 이 납치 당했었을 때 해적들이 요구한 몸값이 20타렌tum. 이 카이사르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난 유망주야. 50타렌tum 정도는 받아야 돼. 얘기했는데 이제 클레오파트라의 자산을 또 계산해 보면 이제 카이사르는 한 86,010명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돈이 많았다. 근데 언제나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자산 환산은 불가능한. 그쵸? 불가능한. 동네 최고 부자다. 그것까지 인정. 근데 할 수 있는 언어만 9개가 넘었대요. 이 여성을 보면서 이 당시 카이사르나 안토니우스가 반했던 게 너무나 다방면의 매력을 갖고 있는 거죠. 대단한 언니인 거야. 그래서 막 로마 갈 때 장난 아니었대요. 클레오파트라가 막 거의 로마를 휘어잡았대. 그중에 이제 제일 유명하고 지금까지 계속 회자가 되는 게 이제 멜론 스타일, 그래서 이제 그 헤어스타일 같은 것들이 이제 이 로마의 상류층부터 일반 여성 노예들까지 다 따라했다더라. 모든 지상파 뉴스에 카이사르가 아니라 클레오파트라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자, 8시 SBS 뉴스를 말씀드립니다. 어제 클레오파트라가 뭐야 뭐 이집트 얘기만 해가고 KBS 들었더니 오늘 클레오파트라 여왕을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돌려도. 그러니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 로마는 이제 막 시작하고 힘은 있지만 컨텐츠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딱 입성할 때 다 보여준 거죠. 돈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러고 막 보여주면서 동방 스타일. 로마 시민들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또 다시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다면서요. 그때는 로마 시민의 태도가 굉장히 달랐다 그래요. 클레오파트라는 우리 적이고 클레오파트라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기억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6년 후에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죽어서 오는 거죠. 그녀의 밝혀지지 않은 죽음에 대해서 독성에 물려 자살했다거든요. 그런데 실은 자살 아니다. 죽인 거다. 클레오파트라를 제거해야지만 우리 로마를 지켰다. 가 클레오파트라를 죽이고